50대 중소기업 부장, 30년 일했지만 은퇴 후 월 200도 못 쓰는 이유.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은퇴하면 나중에 어떻게 살지? 하며 은근히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오래 일했다고 해서 또는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노후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오늘은 50대 중소기업 부장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은퇴 후 월 200만 원도 마음 놓고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1. 왜 월 200도 못 쓰는 상황이 오는 걸까? 먼저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30년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부장까지 올라간 분이 계세요. 다들 부장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모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은퇴 시점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역시 목돈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아직도 주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대출이 남았거나 자가가 있다고 해도 관리비나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또 다른 이유?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 나갈 구석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결국 매달 쓰게 되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적고 퇴직 후에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니까 월 200만 원조차 마구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 부장님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부장님을 어라고 할게요. 부장님은 20대 후반부터 지금 회사에 들어와 5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직급도 부장까지 올라갔으니 사실 주변에서는 부장님을 보고 그래도 성공하셨네, 대단하시다 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정작 부장님 본인은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은근슬쩍 조기퇴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정년을 꽉 채울 수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연봉? 중소기업이라 꽤 올라봤자 67천 정도. 그것도 세후로 따지면 사실 월 400만 500만 원 정도 실수령하는 셈이죠. 자산? 주변 사람들은 부장까지 했으면 10억은 모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못 모으셨어요. 30년간 받은 급여로 자녀 둘 키우고 대출 갚고 결혼 자금까지 쓰고 나니 남은 현금 자산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건 퇴직금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상 대기업처럼 많은 퇴직금을 챙기기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노후 대비로 준비해둔 연금도 월 10만 150 정도가 고작이라고 해요. 이 돈으로 집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까지 감당하려니 하니 벌써 모자라네? 하고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거죠. 3. 은퇴 후 월 200만 원도 못 쓰게 되는 결정적 이유 3가지. 단순히 한 사람의 스토리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 3가지를 나눠볼게요. 다들 구체적이라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3-1.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에 모든 걸 쏟은 B 차장님. B 차장님은 올해 딱 52세. 20대 초반부터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했고 과장, 차장을 거쳐 나름 안정적으로 지내셨어요. 문제는 자녀가 둘인데 둘 다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고 사교육비로도 꽤 많은 비용을 썼어요. 그나마도 둘 중 한 명은 유학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니 이게 매달 고정 지출이 엄청난 거죠. 그뿐인가요? 몇 년 전 큰아이 결혼할 때 예식장 비용 지원, 혼수 비용, 집 전세 자금 보태주느라 마지막 남은 예적금까지 싹 털어버렸어요. 노후 생각은 했지만 막상 자식 앞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잖아요. 그 결과 정작 본인 은퇴할 때 손에 쥐고 있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당장 월 생활비가 나오지는 않죠. 월 200만 원 쓰려면 결국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B 차장님은 그걸 마련해 두지 못했어요. 주택연금도 생각해봤는데 집값이 높지 않아 월 수령액이 많지 않고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반대하기도 하고요. 3-2. 부동산 투자 실패로 원금까지 날린 C 부장님. C 부장님은 30대 후반부터 노후 대비는 부동산이 짱이지 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분양받고 오피스텔에도 투자했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시세 차익도 좀 봤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 규모를 키웠는데 아시죠? 부동산은 흐름을 잘 타야 하는데 언젠가는 조정기가 오잖아요. 결국 투자한 물건 몇 개가 가격이 폭락해서 은행 빚을 갚느라 본인 목돈까지 날린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된 지금 정작 은퇴를 앞두고 쓸만한 현금이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게다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매달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니 월 200을 쓴다는 건 꿈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현금 들어오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하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레버리지를 잘못 써서 이자 부담만 커졌다는 게 본인 이야기예요. 뒤늦게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소액 투자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노후가 목전에 와 있으니 마음이 바쁘고 안정성을 우선하다 보니 수익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3-3. 부모님 의료비와 개인 병원비로 허덕이는 T차장님. 요즘 50대에게 가장 큰 복병 중 하나가 부모님 부양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D차장님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아서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이 꾸준히 드는 상황이에요. 형제가 여럿 있으면 분담이 가능하지만 혼자거나 형제들이 경제력이 없으면 자녀 중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D차장님이 다 부담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D차장님 본인도 디스크 수술, 만성질환 치료 같은 문제로 병원을 자주 가니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지출이 꽤 커요. 이게 매달 어마어마한 비용은 아니어도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10만원, 20만원씩 병원비가 나간다 치면 한 달 생활비가 확확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되죠. 그렇게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니, 이렇게 살다간 진짜 쓸 돈이 없겠는데?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월 200을 쓰려면 식비, 교통비, 공과금, 통신비, 게다가 부모님 간병비나 본인 병원비 다 합치면 어느새 200은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 월 200조차 마음 편히 못 쓰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대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은퇴 후 월 200도 제대로 못 쓴다는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베스트고 이미 늦었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살짝 공유해 볼게요. 월 적정 지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내가 최소한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부모님 간병비나 자녀 지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이 필요해요. 감으로 대충 200이면 되겠지 하는 것과 실제 장부를 써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하기. 마구잡이 투자보다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죠. 무턱대고 레버리지를 쓰기보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소형 부동산이든 배당주든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미리 요양 간병 관련 계획 세우기. 막상 일이 터지면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가요. 미리 가족들과 상의해서 장기 요양 보험이나 간병인 제도, 형제들과의 분담 등을 계획해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서 적정 수입을 유지하기. 무조건 은퇴하면 편히 쉬겠다라고 하면 사실 할 것도 없고 돈도 안 들어와요. 본인이 잘하는 일이든 소일거리든 뭐든 월 5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뒤늦게라도 연금 상품 등을 체크해서 가입하기. 이미 50대인데 연금 드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60대, 70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이라도 쌓아두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5. 결론 은퇴 후 자유는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결국 50대 중소기업 부장이 30년을 일해도 은퇴 후 월 200도 못 쓰는 이유는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거예요. 물론 자녀 문제, 부모님 부양, 갑작스러운 사고 등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죠. 그렇지만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후를 생각했다면 상황이 덜 급박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에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다가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나니 진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진짜 자유롭게 살려면 결국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월 200을 못 쓸 수도 있다니 듣기만 해도 무서운 현실이죠. 하지만 알아야 대비도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드리는 은퇴 준비,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다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모으고 투자 계획도 재정비하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상황도 미리 살펴보면서요. 그래야 언젠가 다가올 은퇴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드디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고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 나는 월 200은커녕 더 쓸 수 있어 라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화이팅입니다.